여러분, 혹시 아침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날 때 아이고 소리가 저절로 나오시나요? 이 소리가 나올 때마다 아, 내가 정말 늙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죠? 아니면 계단을 내려갈 때 난간을 꼭 잡아야 안심이 되거나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울 때 무릎을 꿇고 앉아야 하는 자신을 발견하시나요? 예전에는 그냥 휙 구부려서 집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아이고 소리의 진짜 원인은 나이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제 하루 종일 어떻게 앉아 있었는지, 어떻게 걸었는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5년간 움직임을 연구해온 운동재활 전문가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일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어요. 바로 우리가 관절이 아프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문제가 실제로는 잘못된 자세와 움직임 습관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치 신발이 한쪽만 닳는 것처럼 우리 몸도 잘못 사용하다 보면 특정 부위에만 부담이 쌓이는 거죠. 제가 처음 이 사실을 깨달은 건 한 어머니 덕분이었어요. 60대 후반이셨는데 80세가 넘은 시어머니보다 몸이 더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시어머니는 90이 다 되어 가는데도 혼자서 텃밭을 하시고 저보다 훨씬 빠르게 걸으세요. 저는 60대인데 왜 이렇게 여기저기 아픈 걸까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두 분의 일상을 자세히 관찰해 봤더니 답이 나왔습니다. 젊은 며느리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하셨고, 목은 앞으로 빼고 어깨는 둥글게 말린 채로 몇 시간씩 같은 자세를 유지하고 계셨어요. 반면 시어머니는 하루에 몇 번씩 밭에 나가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셨죠.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고 허리를 굽혔다 펴기를 수십 번씩 하면서 몸의 모든 관절을 골고루 사용하고 계셨던 거예요. 문제는 단순히 나이나 운동량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차이였죠. 그때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시작했어요. 복잡한 운동이나 치료 대신 일상 속에서 몸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젊었을 때는 하루 종일 서서 일해도 끄떡없었는데 지금은 10분만 서 있어도 허리가 아픈 것. 예전에는 쪼그려 앉아서 빨래도 하고 청소도 했는데 지금은 앉았다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 것. 이런 변화를 보면서 대부분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제가 만난 70대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몸을 함부로 써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조금만 잘못해도 며칠씩 아프네요. 바로 그거예요. 답은 이미 그 어르신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젊었을 때는 몸이 강해서 잘못된 자세나 움직임을 견뎌냈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런 여유가 없어진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몸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법을 다시 배우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하루에 딱 5분만 투자해서 몸의 핵심 연결고리 4곳을 깨워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목과 어깨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오래 보시다 보면 이곳이 돌덩어리처럼 굳어지는데 여기가 막히면 온 상체가 경직되거든요. 두 번째는 가슴 한가운데예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자세가 바르게 잡히는 놀라운 곳이죠. 호흡과 자세의 중심이 되는 곳이에요. 세 번째는 엉덩이 옆쪽 근육입니다. 의자에 오래 앉아 계시면 이 근육이 완전히 잠들어 버려요. 그러면 허리와 무릎이 모든 걸 대신 감당해야 하니까 아플 수밖에 없죠. 네 번째는 발목과 종아리 연결 부위예요. 여기는 우리 몸의 펌프 역할을 하는 곳인데 하루 종일 신발 신고 앉아만 있으면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네 곳만 제대로 깨워주면 여러분의 몸이 다시 20살처럼 움직이라고는 못해도 적어도 아이고 소리 없이 일어날 수는 있게 될 거예요. 실제로 이 방법을 배우신 분들 중에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나요? 라고 놀라워하신 분도 계시고 손자들이 할머니가 젊어졌다고 해요라고 기뻐하신 분도 계세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75세 할아버지였어요. 처음 오셨을 때는 지팡이 없이는 걷기도 힘들어 하셨는데 2달 후에는 동네 게이트볼 모임에 나가서 우승까지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비밀은 우리 몸이 하나의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있어요. 사슬에서 한 고리가 녹슬면 전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몸도 한 부분이 막히면 전체가 불편해지는 거죠. 반대로 핵심 부위들을 제대로 깨워주면 전체적인 움직임이 확 달라집니다. 마치 녹슨 자전거에 기름을 쳐주면 다시 부드럽게 돌아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중요한 건 거창한 운동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올바른 위치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몸을 깨워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마치 잠들어 있던 근육들을 하나씩 톡톡 두드려서 깨우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방법의 가장 좋은 점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텔레비전 보시면서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특별한 시간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되니까 부담스럽지도 않고요.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도 누워서도 할 수 있는 정말 간단한 방법들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스러우시다면 일단 오늘 하루만 따라 해보세요. 내일 아침 일어날 때 몸이 어떻게 다른지 느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다시 생기를 찾아가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곳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목과 어깨가 만나는 지점이에요. 여기를 찾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손으로 목 뒤쪽을 만져보세요. 목뼈가 끝나고 어깨가 시작되는 그 경계 부분, 딱딱한 근육 덩어리가 만져지시죠? 바로 그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만져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딱딱했나? 하고 놀라세요. 당연해요. 하루 종일 고개를 앞으로 빼고 계시니까 이 근육들이 돌처럼 굳어 있을 수밖에요.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목이 아픈 줄도 몰랐는데 만져보니까 정말 딱딱하네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렸죠. 텔레비전 보실 때 어떤 자세로 앉으세요? 하고 물어보니까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서 목만 앞으로 쭉 빼고 계시더라고요. 마치 거북이가 머리를 내미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런 자세를 하루에 서너 시간씩 계속하시면 목 뒤 근육들이 고무줄처럼 늘어나면서 점점 뻣뻣해집니다. 그러면 어깨와 등까지 연쇄적으로 아프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풀어줄까요? 정말 간단해요. 엄지손가락으로 그 딱딱한 부분을 찾아서 천천히 원을 그리듯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좀 아플 수 있어요. 하지만 20초 정도 계속 누르고 있으면 서서히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숨을 편하게 쉬는 거예요. 아프다고 해서 숨을 참으면 오히려 근육이 더 긴장하거든요.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면서 이 근육아, 이제 좀 쉬어도 돼 하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신기하게도 정말 근육이 풀리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다음은 가슴 한가운데입니다. 양쪽 가슴 사이 정확히 가운데 부분을 손바닥으로 살짝 눌러보세요. 어때요? 뭔가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곳은 우리 몸의 중심이에요. 여기가 막혀 있으면 어깨가 안으로 말리고 등이 굽고 호흡도 얕아집니다. 그러면 온몸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쉽게 피곤해지고 여기저기 아프게 되는 거죠. 60대 후반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헉헉거려요.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검사를 해보니 심장은 정상이었어요. 문제는 자세였죠. 등이 너무 굽어서 폐가 제대로 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깨워주는 운동을 알려드렸더니 일주일 만에 숨쉬기가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요? 하고 놀라워하셨어요. 방법은 이래요. 가슴 한가운데에 손바닥을 대고 큰 원을 그리듯이 천천히 마사지해 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5번, 반시계 방향으로 5번. 그리고 마지막에 깊게 숨을 들이쉬면서 가슴을 활짝 펴보세요. 이때 시원하다 하는 느낌이 들면 제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가슴이 펴지면서 자연스럽게 어깨도 뒤로 가고 목도 바른 위치로 돌아갑니다. 세 번째는 엉덩이 옆쪽이에요.
서서 손을 허리에 올려보세요. 엉덩이뼈가 만져지죠? 그 바로 위쪽 옆면이 우리가 깨워야 할 곳입니다. 의자에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은 이 근육이 완전히 잠들어 있어요. 서 있을 때 우리 몸을 똑바로 지탱해주는 중요한 근육인데 앉아만 있으니까 할 일이 없어서 기능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근육이 일을 안 하니까 허리가 모든 걸 대신해야 해요. 허리 혼자서 온몸을 지탱하려고 하니까 아플 수밖에요. 무릎도 마찬가지고요. 70대 초반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서서 일해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10분만 서 있어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알고 보니 정년퇴직 후에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시면서 하루 10시간 이상을 앉아서 지내고 계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엉덩이 근육이 완전히 잠들어 버린 거예요. 이 근육을 깨우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엉덩이 옆쪽을 주먹으로 톡톡 두드려 주세요. 아프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요. 마치 잠든 사람을 깨우듯이 일어나 하면서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 부분에 손을 대고 엉덩이에 힘을 줘보세요. 근육이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면 성공이에요. 처음에는 힘이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던 근육이니까요. 하지만 며칠 계속하시면 점점 살아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발목과 종아리 연결 부위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다른 쪽 무릎 위에 올려보세요. 그리고 발목 뒤쪽 아킬레스건 양옆을 엄지손가락으로 눌러보세요. 여기는 우리 몸의 펌프예요. 심장에서 내려온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올려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루 종일 신발을 신고 앉아만 있으면 이 펌프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그러면 다리에 혈액이 고이면서 붓고 저리고 무거워집니다. 밤에 다리에 쥐가 나는 것도 대부분 이 때문이에요. 60대 중반 한 분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어요.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서 잠을 못 자겠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가요? 그래서 발목 운동을 알려드렸더니 사흘 만에 쥐가 안 났다고 기뻐하시더라고요. 원리는 간단해요. 펌프를 다시 작동시켜 준 거죠. 방법은 이래요. 발목 뒤쪽을 마사지한 다음에 발가락을 위로 젖혔다가 아래로 굽혔다가 10번 정도 반복해 보세요. 그리고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5번, 반시계 방향으로 5번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종아리 근육이 펌프질을 시작해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다리가 한결 가벼워지는 걸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4가지를 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정말 5분이면 충분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1번,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1번, 하루에 2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걸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몸은 정말 신기해요.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고 올바른 자극을 주면 금방 반응하거든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하고 말면 소용없어요. 하지만 일주일, 2주일 계속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다시 젊어지는 기적을 경험해 보세요. 자, 지금까지 4가지 핵심 부위를 깨우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목과 어깨 연결점, 가슴 중앙, 엉덩이 옆쪽, 그리고 발목과 종아리 연결 부위. 이 4곳만 매일 관리해 주셔도 여러분의 몸은 놀라운 변화를 보일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바로 마음가짐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25년간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똑같은 방법을 알려드려도 어떤 분은 금방 좋아지시고 어떤 분은 별 변화가 없으세요. 그 차이가 뭘까 고민해 봤더니 바로 마음가짐이었어요.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해보는 거지만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제 내 몸이 좋아질 거야 하는 확신을 갖고 계셨어요. 실제로 70대 후반 한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선생님, 저는 이 방법 듣자마자 아, 이거다 싶었어요. 그래서 매일 빠뜨리지 않고 했더니 정말 몸이 달라졌어요. 반면에 어떤 분은 나이가 이만큼 됐는데 이런 걸로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시면서 반신반의하며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효과도 천천히 나타났죠. 우리 몸은 정말 신기해요. 마음이 긍정적일 때와 부정적일 때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실천하실 때는 꼭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몸아, 이제 편하게 해줄게. 좀 더 젊었을 때처럼 움직여줘. 그리고 너무 성급하게 결과를 바라지 마세요. 몸이 변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보통 3, 4일 정도 지나면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해요. 일주일 정도면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고 한 달 정도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요즘 걸음걸이가 달라졌네요 하고 말할 정도가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린 한 분은 2달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예전보다 훨씬 젊어 보인다고. 걸을 때도 등을 꼿꼿이 세우고 다니시니까 10살은 젊어 보인다고요.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경험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실천하시면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어요. 우선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아프다고 해서 많이 아파야 효과가 있겠지 하고 억지로 세게 누르시면 오히려 근육이 더 긴장해요. 시원하면서도 약간 아픈 정도, 그 정도가 딱 좋아요. 그리고 몸 상태가 안 좋은 날에는 무리하지 마세요. 몸살이 났거나 열이 날 때는 쉬는 게 우선이에요. 몸이 회복되고 나서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방법과 함께 일상 습관도 조금씩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보실 때는 중간중간 목을 좌우로 돌려주시고 오래 앉아 계실 때는 1시간마다 한 번씩은 일어나서 몸을 쭉 펴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요. 물 마시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우리 몸의 70%가 물이거든요. 물을 충분히 마셔야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관절 사이사이도 부드러워져요. 하루에 8잔 정도는 마시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잠자리도 점검해 보세요. 너무 푹신한 침대보다는 적당히 단단한 게 좋고 베개도 너무 높지 않은 걸로 쓰시는 게 목 건강에 도움이 돼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오래된 습관이라고 해서 절대 바뀔 수 없는 건 아니거든요. 80살에도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 있고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만난 가장 인상적인 분은 85세 할머니였어요. 처음 오셨을 때는 지팡이 2개의 의지에서 겨우 걸어 다니셨는데 6개월 후에는 동네 경로당에서 춤을 추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이었어요. 그 할머니가 제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선생님,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몸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기쁠 수가 있나요? 여러분도 그런 기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방법들을 혼자만 아시지 마시고 주변 분들과도 함께 해보세요. 부부가 함께 하시면 더 재미있고 효과도 더 좋아요. 서로 격려해주고 변화를 확인해주면서 하시면 훨씬 쉽게 습관이 될 거예요. 오늘 이 방법들을 들으시고 나서 바로 실천해 보세요. 내일 아침 일어날 때 몸이 어떻게 다른지 느껴보시고요. 일주일 후에는 분명히 정말 달라졌네 하고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어떻게 살아가느냐거든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들을 계속 가져다 드릴게요. 댓글로는 오늘 배운 방법 중에서 어떤 것부터 시작해 보실 건지, 그리고 지금 가장 힘든 몸의 부위가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다음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